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운전하시는 분들 이제부터 더욱더 조심 운전하셔야 됩니다. 운전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보행자와 운전자가 있다면 이제부터는 대부분 운전자보다는 보행자를 보호하는 방안으로 법이 바뀝니다. 현재까지는 입법 예고, 그러니까 예고만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6월이 지나고 7월부터는 단속이 시행됩니다. 정확한 날짜 7월 12일부터 정말 많은 법들이 바뀌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운전하시는 분들은 특히 도로교통법 어떻게 바뀌는지 확실하게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같이 경찰청에서 발표했던 자료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여기에서 보시듯이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보행자가 보이면 일단 멈춘다. 정말 제목부터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도로가 아닌 곳, 보행자가 다녀야 되는지 자동차가 다니게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매우 헷갈리는데요. 이때 무조건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보행자가 있다면 일단 멈춰야 된다. 만약 사고가 난다면 모두 운전자의 책임으로 간다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자, 보시면요. 이번에 공포된 개정 도로교통법,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같은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를 부여한다. 그러니까 보행자 보호를 더 강화하겠다 하는 내용이고요. 또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을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어떻게 통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규정해 놓고 있고요. 또 운전자가 만약에 확인되지 않았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누가 운전했는지 모를 경우에 이때에도 차량의 소유자가 누구냐, 차량의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항목을 확대하겠다 하는 내용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7월부터 바뀌는데요. 이 내용 1월에 공포를 했고 6개월이 지난 7월부터 도입하겠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직까지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이 홍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운전자분들이 아직도 이런 내용을 모르고 운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7월 갑자기 과태료 폭탄, 벌금 폭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보행자 우선 도로 제도 도입. 이 내용은요, 보행자가 우선으로 다닐 수 있는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행자의 안전, 편의를 우선으로 하겠다 하는 내용이 주 내용인데요. 운전자에게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거나 이렇게 보행자를 보호해라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도, 달릴 수 있는 속도를 20km 이내로 제한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현재 나도 모르게 운전하고 있는 곳, 여기가 보행자 우선 도로 제도로 도입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20km 이상 평소에 다녔는데요. 이제부터 만약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여기에 대해서 20km 이내 속도 제한을 하게 되면 속도 위반 걸릴 수도 있고요. 보행자 우선도로에서의 과태료 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보행자가 많이 다니는 도로, 여기에서는 20km 이상 운전하다가는 과태료 처분 받을 수 있다는 점, 7월 12일부터 바로 단속한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가 아닌 곳, 도로 외의 곳을 통행하는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를 부여합니다. 똑같습니다. 보행자를 더 보호하겠다 하는 것인데요. 도로가 아닌 장소, 그러니까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장소에서 통행하는 차의 운전, 이때 무조건 자동차보다는 보행자를 더 보호하겠다 하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아파트 단지나 대학교 구내도로 이런 보행자나 차량이 함께 통행하는 곳, 여기에서는 도로교통법에서 보행자를 우선시한다. 그러니까 사고가 나면 차가 무조건 더 잘못이 크다. 이렇게 봐주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 방향을 보게 되면 보행자가 더욱더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내용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그리고 횡단보도 정말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더욱더 확대하는데요. 모든 차의 운전자, 그러니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는 물론 통행하려고 하는 때, 이때도 일시정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참 정말 헷갈리는데요. 저 사람이 진짜 건너갈지 안 건너갈지, 그러니까 통행하려고 하는 때 이때 그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파악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논란이 많이 생기겠죠. 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더 보호하겠다. 그러니까 법의 취지는 정말 좋은 취지가 맞는데요. 운전자 입장에서는 통행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통행하려고 할 때 이때 어떻게
저 사람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을지 정말 궁금하기도 합니다. 제가 영상 마지막에 이런 내용과 관련된 내용, 앞으로 어떻게 운행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직접 통화도 해봤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들어보시는데 결론은 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고 만약 사고가 난다면 이때는 운전자에게 조금 더 가혹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사고가 나지 않는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눈치껏 그러니까 법을 준수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단속하는 것은 잘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사고가 난다면 그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운전자가 보행자에 비해서 더욱더 가혹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횡단보도가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조심운전, 안전운전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을 마련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반시계 방향으로 통행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진입을 할 때 그러니까 진입하는 차가 더 많은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진입해 있는 차 20% 책임을 진다면 진입하려고 하는 차 만약 사고가 났을 때는 진입하려고 하는 차에게 80% 책임을 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전교차로에 진입하신다 한다면 이미 진행하고 있는 차에게 양보하셔야 되고 이 양보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사고가 났을 때는 80%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내용 기억해 두시고요. 또 과태료가 부과되는 교통법규 위반 항목을 확대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듯이 지금 현재 단속하고 있는 것은요. 신호위반, 지시위반, 보도통행 위반, 중앙선 침범, 지정차로 위반, 전용차로 위반, 속도위반, 끼어들기, 교차로 통행 방법의 위반, 보행자 보호 의무의 위반, 긴급자동차 양보 의무 위반, 주정차 위반, 적재물 추락 방지 조치 위반, 고속도로 갓길 통행 위반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는 위반 항목 그러니까 과태료를 부과했는데요. 여기에다가 13개 더 추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진로 변경 신호 불이행, 진로 변경 금지, 진로 변경 방법 위반, 안전지대 등의 진입 금지 위반, 차 밖으로 물건 던지는 행위, 유턴, 횡단, 후진 금지 위반, 안전운전 의무 위반,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등화 점등 조작 불이행, 통행 금지, 앞지르기 금지 장소 방법 위반, 운전 중에 휴대전화 사용, 적재 중량, 적재 용량 초과 이런 것들까지 모두 추가되면서 더 많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도 운전하실 때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후반기 그러니까 7월부터 운전하시는 분들 도로가 아닌 곳에서 보행자가 보이면 무조건 멈추셔야 되고요. 횡단보도 앞에서도 일시 정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운전자가 있는지 없는지 정말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운전하셔야 됩니다. 다만 사고가 나지 않을 경우에는 단속하는 데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요소 그리고 경찰의 인력, 운영 방법 이런 것들 때문에 바로 단속되지는 않겠지만 문제는 사고가 났을 때 이때는 더욱더 운전자에게 가혹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그렇기 때문에 보행자가 언제든 우선할 수 있도록 앞으로 모든 도로교통법 중심이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요. 자, 여기 제가 직접 통화해봤던 내용 뒤에 시간이 나시는 분들은요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들어보시고 그리고 앞으로 운전하실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맞는지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하나 좀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네네. 지난번에 보니까 그 보도 자료가 나와 있는데, 네. 우회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우회전도 사실 많이 헷갈려 하거든요. 우회전은 사실 조금 다른 게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 네. 이제 거기에는 두 번의 횡단보도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회전하는 구간에 진입하기 전 직진차로에서 만나는 횡단보도가 하나 있고 예. 우회전해서 만나는 횡단보도가 하나 있는데 첫 번째 만나는 횡단보도는 네. 저희가 이제 적색 신호의 의미를 이제 조금 더 구체화해서 이제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는 일단 운전자는 처음 만나는 횡단보도에서는 일시 정지했다가 이제 보행자가 있는지를 살피고 출발해야 된다는 게 요거는 이제 신호의 의미의 개념이고요. 그래서 요걸 지키지 않으면 신호 위반이 되는 거고. 예. 두 번째 이제 우회전해서 만나는 횡단보도는 사실은 이제 뭐 적색이었으면 거기 섰다가 진행을 했을 거고 녹색이면 그냥 진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우회전해서 만나는 횡단보도에서는 신호의 개념이라기보다는 횡단보도 내에 사람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이제 적용이 되냐 안 되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만나는 횡단보도에서는 사실은 횡단보도 상에 사람이 있으면 차가 지나가면 안 돼요.
원칙적으로는. 예.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보면 지금은 막 사람들 사이로도 막 뚫고 지나가는 차량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런 부분들은 뭐 이제 엄격히 단속을 할 거고 네. 다만 현장에서 경찰관들이 봤을 때 네. 횡단보도를 충분히 건너갔어요. 저 끝에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이 그걸 보고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명확하게는 이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되죠. 왜냐면 횡단보도상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예,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은 어떤 사고 위험성이나 그런 부분들을 좀 여러 가지 어떤 주변 환경이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네. 현장에서 뭐 훈방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냥 그런 부분들 주의만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정도의 어떤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일단은 이제 그 사람 보통 이제 운전하시다 보면 그 네네. 이제 첫 번째 내가 직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나는 그 차의 그 적색 신호등 이때는 일단 네. 우선적으로 이제 신호기 때문에 네네. 당연히 멈춰야 된다. 네네네. 근데 오른쪽으로 이제 이제 우회전하다가 만나는 두 번째 횡단보도에서는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 적색이면 잠시 멈춰야 되고. 아니요. 적색 신호를 사실은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너무 높이 있으니까. 높이 있고 해서 그걸 볼 수는 없고 두 번째 횡단보도에서는 횡단보도 위에 사람이 있냐 없냐로 판단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근데 이제 네. 사람이 이제 건너려고 하는지 네네네. 이제 그냥 거기서 계속 서 있는 사람인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확인이 안 되면 네네. 네, 그때는 또 애매해지잖아요. 애매해지는 건 있는데 이제 저희가 지금 그 횡단보도의 보행자 보호의무 그 의무 부분에서 이제 사람이 건너려 하는 때까지로 이제 확대해서 보행자를 보호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제 그러니까 움직이고 있는 네. 상황을 이야기하나요? 네, 그렇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네. 조금은 결과적인 어떤 측면의 제재일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아까 우리가 이면 도로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두텁게 하는 부분들이 사전적으로 단속은 힘들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한테 과실이 조금 더 가는 것처럼 네네. 이런 경우에도 이제 보행자가 건너다가 바로 치이는 경우 보통 교차로 우회전 차량들의 대부분의 사고가 운전자의 사각지대로 인해서 발생하는 보행자를 미발견해서 발생하는 사고들이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의해서 언제든지 교차로 두 번째 횡단보도에서는 사람이 나올 수 있다, 건널 수 있다는 걸 좀 주의해서 운전하라는 그런 어떤 선언적인 측면도 포함되어 있다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좋겠죠. 물론 이제 그만큼 저 횡단보도마다 네. 단속 인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다 할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찌됐든 그런 뜻으로 보행자를 더 보호해라. 다만 네네네. 사고가 났을 때는 운전자에게 더 가혹하다.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해서 네네. 하시면 네. 되겠네요. 그러니까 보행자의 어떤 보행자 보호 의무가 조금 더 두텁게 이제 적용되는 구간들이 네. 그 횡단보도라든지 그 교차로 우회전 시 만나는 횡단보도들, 그 다음에 보차도 구분이 없는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들 이런 데서는 차보다는 보행자가 조금 더 두텁게 보호되어야 된다는 어떤 기본 이제 방향성을 가지고 개정되는 법 내용들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어찌되든 이제 운전자 입장에서는 사고가 나면 그냥 똑박이 그런 거죠. 운전자가 다 책임져라. 대부분 다 이제 보행자에게는 보호 의무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이제 보호받을 수 있고 운전자들은 대부분 보호받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더 안전 운전해라.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보행자에게도 보행자 편에서도 보행자들이 지켜야 될 의무 규정들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보행자들은 뭐 교통을 고의적으로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아마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 따져봐야 될 겁니다. 예를 들면 그 보행자가 뭐 술이 취해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뭐 차량의 흐름을 뭐 방해하기 위해서 이면도로에서 중앙으로 길도 안 비켜주고 네.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그럴 때는 클락션이나 뭐 경운기를 울려도 되는데 또 거기가 또 울리지 못하는 지역이면 네. 또 운전자한테 과실이 더 크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뭐 보행자가 차량이 오는 걸 모르고 있어서 클락션을 간단히 딱 울려서 차가 오니까 좀 비켜주세요라고 해서 이렇게 서로 양보해서 지나가는 어떤 그런 정도의 클락션은 문제가 안 될 텐데 네. 이제 뭐 막 의도적으로 빵빵빵 막 이렇게 울려가지고 보행자를 놀래게 해서 이제 거기서 감정 싸움이 일어나서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그 상황을 좀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그 장소가 주택가인지 네. 아니면 공터인지 네. 그 보행자의 어떤 보행 어떤 그 행태가 네. 어떤
방해를 뭐 이렇게 의도적으로 방해하려고 한 건지, 네. 아니면 운전자가 과격하게 운전을 했는지, 난폭하게 운전했는지, 속도는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같이 종합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에는 운전자가 너희가 무조건 잘못이야 이렇게 얘기하기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러면 어찌되든 지금 막 혼란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더 명확하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아서. 지금 많이 근데 헷갈리- 이게 사실은 이제 저희가 명확하게 한다 그러면 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횡단보도에서는 일시정지,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거라든지, 네. 아니면 그 이면도로에서는 속도를 10km 이상 못 낸다라든지 뭐 이렇게 네.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규제가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래서 세계적인 어떤 법 개정의 흐름도 저희만 독특하게 애매하게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것들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제 구체화할 수 없는 영역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어떤 사고 발생 시에 이제 조사 과정에서 또 이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 네. 이렇게 선언적으로 좀 이제 규정을 해나가는 추세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